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모셨고요.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저는 서울로 아로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한국에 온 지 거의 7년이 되는데, 제가 여기 건국대학교를 영상학과를 다녀가지고 졸업하고 이제는 석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영상영화 그쪽으로 자격증이에요. 네. 네. 에콰도르에서 남미 쪽에서 왔고 30살이에요. 네. 아,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니, 저번에는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는 이제 유학 관련으로 이제 많이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학생은 이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서 다시 모셨어요. 지금 석사 과정 중이신데, 내가 대학원 과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냥 처음 왔을 때는 학부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목표였거든요. 네, 그거는 일단 4년간을 학교를 다녀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석사과정을 할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학부망이었거든요. 그 목표가. 네, 근데 이제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석사로 진학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였어요? 사실은 제가 일단 좀 영상영화 그쪽이에요. 그래서 좀 학부 때는 실습적인 그런 거가 많은데 이론적인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석사과정을 할 때는 또 이론에 대한 깊게 분석하는 그런 기회라서 그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좀 선택했거든요.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계속 석사를 하시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의 시간이 올 텐데,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계속 한국에 남아서 한국 네, 영화 그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혹은 또 거기서 직접 일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제는 일단 석사과정을 하면서도 프리랜서로서 촬영 기사, 촬영 감독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이제도 광고나 특히 광고나 그런 걸 좀 찍었는데 촬영했는데 이제도 졸업하고 나서 더 큰 걸로 하려고요. 영화나 다른 걸로. 근데 아직도 그럼 여기서 남을 그런 목표인데 기회인데 언제든지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약간 제가 경험했기에 보기에는 제가 영화 감독을 되고 싶어서 이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약간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쵸. 소위 이제 저희가 영화판이라는 네. 말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좀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죠. 네, 약간 아직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그러면 사실 이제 아루카 씨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맨 처음에 학사로 이제 대학 학부로 왔을 때 좀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면 이제 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좀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한국의 어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좀 이미지가 각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면 학부로 오실 때 한국에 대한 좀 이미지는 좀 어떠셨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약간 아직도 여기 전에는 그렇게 한국에 대한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약간 기술 전체적으로 대충적으로는 기술이 잘 발전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깊게는 잘 몰랐던 그런 상태였는데 나중에는 약간 한국 영화 산업이 크다 그렇게 알게 되고
뭐 특히 유명한 감독들 뭐 박장욱, 뭐 봉준호 그런 사람들 그걸 그 작품을 보고 뭐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아직도 몰라 통산 때여서 뭔가 바뀐기보다는 알게 된 거, 발견된 그런 느낌. 그래서 영화산업에서 여기 영화산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뭔가 되게 기계적인 산업이에요. 약간 대부분 감독들이나 뭐 여기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장기적인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여기 큰 회사나 뭐 CJ나 그런 게 좀 뭐 명령이 내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감독들이 많지 않다. 그런 산업이라서 약간 그거는 뭔가 실망? 그럼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되고 나서는 계속 뭐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일단 여기 학교 근처 여기 저쪽 성수랑 공대 중간에 있는 화양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그 뭐 자취 하시는 네, 거예요? 자취. 네. 아파트.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는 뭐 기숙사에 사시다가 사실 이게 한국이 참 이게 서울 특히 서울에서 이 집값이 많이 비싸고 그렇죠. 이게 또 여러 가지 건물 여러 형태의 건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이 집을 구하기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뭐 그런 집을 구하실 때는 뭐가 힘들었다거나 그런 것도 제가 있어요? 운이 저와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사실은 아마 아직도 그런 느낌인데 제가 뭐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언어.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언어는 아니라 뭐 친구들은 그냥 일상생활로 뭐 회사 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어 그런 실력인데 뭐 방을 빌릴 때나 그거는 계약, 법적인 그런 한국어 용어들 그거를 알아야 뭐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상태 그런 스토리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약간 뭐 계약을 자리하지 못하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느낌. 사기도 당하고 네, 그런 거고. 그러면 한국어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 조금 잘하는 그쵸. 편이어야 잘하는 이제 편이어야 할 뭐 수가 있다. 어플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애플도 아직도 한국어망으로 있으니까 그죠. 그 모르는 사람은 직방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 같은 그런 거는 생기고 있는데 그거도 되게 비싼 거예요. 그냥 자기 ban값뿐만 아니라 그거도 내야 그죠. 그 서비스 통역을 대신 대행해주는 그 비용도 처리를 비용도 해야 나와요. 돼서 그래서 약간 뭐 좋은 거있지만 아직도 뭔가 특별한 거니까 비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일반인들은 뭐 어느 나라에서든지 뭐 법적인 서류를 보면 뭔가 부담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약간 제가 사인을 할 건데 뭘 사인하겠는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영어나 영어 그거는 가장 쉬운 방법. 영어로 된 계약이 있으면 똑같은 문제지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는 쉬워질 거예요. 아마 더 쉬운 것 같은. 그거는 가장 다른 방법인 것 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항상 막 계속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소위 이제 합의 취미 그쵸. 활동을 하는데 그런 취미 활동에는 또 어떤 게 있고 그런 걸 하게 할 때 한국에서 하고자 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여기서는 외국인이면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그런 외국인이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연결 좋아하다. 근데
그거는 뭐 연기 스튜디오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 뭐 학원이나 고개를 좀 같이 다닐 수 있는 건데 한 번 더 그 문제가 오너요. 약간 아직도 뭐 물론 한국인을 위한 공항이라서 한국어로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은 외국인이 있으면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뭐 점점 생기고가 있는데 그런 공이랑 그런 시설은 그렇게 아직도 많지는 않아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뭐 헬스장이나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생기고 있는 것 같은 그것도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렇죠, 위주로 그렇죠, 많이 그래서 생기고 그거만 그래서 오히려 약간 뭐 이태원 뭐 녹사평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공동이랑 그런 청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뭐 거기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근처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여기 콩대는 좀 성수 콩대는 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이 뭐 신도림 쪽에서 사는데 거의 없어. 맞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그런 다양성이 없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약간 우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서울 밖에 사는 친구들이 더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수도권 밖에 수도권 밖에 없죠. 네. 제가 뭐 대전, 대구, 뭐 거기서 뭐 광주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집을 받고 이제 일상생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가를 봤으니까 이제 그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돈을 버는 얘기를 그거. 하게 될 건데 사실 이제 아루카 씨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일을 계속했다 프리랜서로서 일을 했다라고 되는데 유학생이 또는 그냥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제 직장이나 일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뭐 단기간에 뭐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약간 아직도 여기 와서 졸업하고 나서 아직도 뭐 한국어를 잘해도 아직도 회사 대표랑 뭐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외국인이라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아니면 소통가 잘 안 될 거라고 아니면 뭐 한국어를 잘 못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잘해도 그냥 뭐 면접을 볼 때는 항상 제가 기억나요. 그 면접을 봤을 때는 약간 항상 놀라운 그런 잘한다 할 수 있다 소통이 되는 그런 한국어 잘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세스도 그거 때문에 그거 안 좋은 영향 그 프로세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서류를 보고 있을 때는 이 외국인은 그냥 다른 사람을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그렇게 느껴요. 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사실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느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7년이 됐는데 그 지금 느끼는 또 한국의 장단점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혹시 처음 왔을 때 한국의 장단점과 지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느끼는 한국의 장단점이 뭔지 혹시 바뀐 게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처음 처음으로 보면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좀 한국은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걱정 없이 그냥 좀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뭐 어디로 가서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데 안 좋게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약간 벌써 말했던 거 뭐 약간 뭐 이런
뭐 예정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할 수 없다. 그냥 한국인들은 그냥 이거는 이 계단, 이 과정이 단계가 있다, 이 스태프가 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진짜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냥 길게 된다, 기다려야 된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안타깝게 느꼈던 건데. 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특히 뭐 중요한 서류 뭐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검사나 뭐 좀 그죠 뭐 이유가 있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도 뭐 그냥 익숙해지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 살아 왔으니까 뭐 더 깊게 알게 된 사회라서 뭐 아직도 이런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런 다른 문제가 특히 뭐 말했다시피 그 자기 산업 안에 있는 그런 문제 아니면 아직도 뭐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친구 만들기 위한 아직도 쉽지는 않다. 그냥 뭐 외모적으로 친구로 보이지만 사실 깊지는 않은 관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거가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요. 왜냐면 약간 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인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질병이 되더라도. 그래서 약간 아직도 그런 그거 진짜 외국인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기 여기서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지금 거의 이렇게 편집을 어떻게 저희 편집자님께서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그렇죠. 인터뷰를 했는데 한 시간 정도? 네, 너무 고생하셨고 아니요. 네, 저희 편집자님도 앞에 계신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할 거예요. 네, 제가 알아요. 네, 또 영상을 하시니까 네, 전 보통 촬영 감독이라서 아니면 감독을 하니까 그냥 제가 촬영하고 제가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그래서 근데 알아요. 네, 그럼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